네, 안녕하세요. 홍진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23년 2학기 중간고사 고1 7보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 원의 방정식부터 역함수까지가 범위였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열을 하면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입니다. B는 1, 2, 4입니다. 자, 교집합으로 2가 있고요. 그래서 1, 2, 3, 4, 5, 7 답 4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이번 문제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점의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게 되면 저 기존의 점이 4, 마이너스 3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값은 1번입니다. 자, 3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합성함수 및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F3은 4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F4를 구해주면 이 값은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2를 대입해야 되죠. 이 값이 2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1번입니다. 자, 5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4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먼저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3, 5, 7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므로 1부터 10까지의 합에서 3, 5, 7의 합인 15를 빼주면 됩니다. 이 녀석은 55죠?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대칭 이동에 관한 문제죠. 이 점의 대칭 이동을 보면 원점 대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므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요게 a 값이고 요게 b 값이니까 더하면 5번이 나옵니다. 자, 6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함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함수가 같으려면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치역의 대응이 되어야 되면 됩니다. 지금 x 집합이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은 마이너스 4를 갖죠. 그럼 g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g2가 마이너스 3이죠. f2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g2도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a는 3분의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b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9에서 3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1이니까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7번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fx가 x제곱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를 그리는데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항등함수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만 함수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와 교점을 찾아보면 x는 0 또는 1에서 항등함수와 교점이 생기는데요. 자, 0하고 1로만 정의역이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에는 공집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항상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공집합을 밴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8번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자, 8번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도 사용이 됩니다. 자, A, B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은 교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 더하기 17에서 27을 빼주면 10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요 녀석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주면, 다시 말해서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답이 4번입니다. 9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원을 2등분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식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선 L을 Y축 대칭하게 되면 L 다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다음에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원을 2등분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인 A, 2A를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A 빼기 3 이퀄 0이니까 A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0번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면, 항등함수는 항상 대입하는 x와 y가 이제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한 함수값을 가지는 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1대1 대응은 남는 공역 없이 모든 y에 대해서 하나씩만 대응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h가 항등함수이므로 이 값은 3이라 할 수 있고 g가 상수함수인데 3을 가졌으므로 모든 g라는 함수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1이 3이니까 f3은 1이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주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g라는 함수는 무조건 3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h는 안에 있는 x가 그대로 함수값이 되고, 이제 f1을 구하는 것만 남았는데, 자, f3이 1입니다. 그래서 f1 플러스 그다음에 h4는 4니까, 자, h1이 4가 나오게 됩니다. f1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 5번입니다. 자, 11번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P이면 Q 명제 기니디 문제로, 먼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어야 합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분집합을 조심하셔야 할 점은, 이런 식으로 진 부분집합일 수도 있지만 P하고 Q도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요 벤 다이어그램 관계가 해당되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진리집합을 알아보면, 기억 같은 경우는 1과 마이너스 6을 원소로 하는 진리집합을 갖습니다. 자, 기억이 훨씬 더, P와 Q의 관계가 서로소 관계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은 x가 0이고 0일 때 P가 성립하므로 0,0을 P가 원소로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2와 1 또한 얘는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Q보다 P가 큰 집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의 P 조건을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부분집합의 집합의 연산에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바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게 조금 헷갈리다면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합집합이 남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교집합, 공집합이 나오니까, 자, 얘가 차집합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순수 A입니다. 자, 순수 A가 공집합이라는 사실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서 집합의 부분집합을 집합의 연산으로 나타내는, 그 개념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죠. 따라서 P하고 Q는 같은 집합인 필요충분 조건이어서 니은만 해당이 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은 역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이 합성 조건을 먼저 보면 G하고 F하고 합성하면은 X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즉 항등함수죠. 그러니까 G하고 F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차 함수를 직관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그 좀 스킬을 익히시면 지금 3분의 1을 곱하고서 A를 더했죠? 계산 순서도 반대로, 그 다음에 계산의 방법도 반대로. 그러니까 더했으면 빼고 곱했으면 나누는 방법으로 지금 3분의 1을 곱하고 나서 A를 더했잖아요. 자, 요거를 순서도 반대로 하고 더한 걸 빼는 걸로 바꾸고 곱하는 걸 나누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X에서 지금 A를 더한 거를 빼고 3분의 1을 곱한 걸 3분의 1로 나누면은 이제 3을 곱하는 요게 바로 F의 역함수입니다. 즉 G가 되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역함수라는 식 자체를 묻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조건을 보시면 G-1이 15니까 F15는 G-1입니다. 근데 F15는 A 플러스 5죠. 얘를 다시 한번 F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놔주시면 3분의 1에 A 플러스 5에다가 A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A에 관련된 1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4A는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 자, G 인버스 18의 값을 K라고 두시면 G 인버스는 F니까 A 플러스 6의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13번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산술기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x 플러스 4라는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수수반은 마이너스 8을 해주면 원래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아서 산술기하의 부등식을 써주게 되면 2 곱하기 36 루트 36 빼기 8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일단 요 시계값의 최소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A 값이 4가 되겠죠? 그다음 최소가 되는 컨디션은 A하고 B가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니까 2x 플러스 4의 제곱 이퀄 18이고 x 플러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하므로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게 b가 되겠죠. 더하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은 대우를 이용한 간접 증명법의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난이도는 중 주겠습니다. 이 증명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요하지는 않고 앞뒤 문맥만 잘 파악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먼저 3의 배수가 아닌 상황을 가정을 했으므로 여기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사례는 3의 배수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 그 나머지에 따른 분류법을 잉여류라고 하는데, 자, 3k-2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서 실제로 이제 3을 더하면 나머지가 1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k 플러스 1로 써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3k-2라는 표현으로 써줬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가 2인 녀석 3k 플러스 2도 여기서 어떻게 써줄 걸 생각할 수 있냐면 3k-1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3k-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래식의 전개식을 보면 알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역시 전개식을 다시 한번 인유류로 표현한 거로서 3k-1을 제곱해서 전개해주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를 3에 대한 그 검산식 형태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를 진행시켜주면 9k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k 플러스 4니까 자, 여기 숫자 3을 끌어왔죠? 그럼 다에 들어갈 식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나에 들어갈 숫자를 p라고 하니까 이 p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f에다가 2를 대입하고 g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그걸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입하면은 5가 나오겠고 2 대입하면은 12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9가 나와서 5하고 여기가 12k죠. 여기가 6k가 되겠고 여기가 6k입니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자, 12 빼기 8 플러스 1은 5가 나오겠죠? 답이 10입니다. 2번입니다. 자, 15번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요하고 있습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케이스는 4가지며 반지름의 길이가 XY축까지 이르는 거리에 그 중심과 이르는 거리의 크기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현재 중심의 좌표는 A, B인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이렇게 중심이 나오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A 플러스 3의 크기와 B-1의 크기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다양한 순서상에 나오겠죠. 그 중에서 A, B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5입니다.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3입니다. 그럼 4가지 A, B는 4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데 자,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5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5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16번은 변별력 문제로 난이도는 상입니다. 자, 계속 쉬운 문제만 연속되다가 처음으로 변별력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를 원활히 풀려면 고쟁이나 블랙라벨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한 3권 정도는 돌리셔야 시험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공간에서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이제 집합의 원소를 추리하는 데 있고 그리고 짜잘짜잘한 어떤 개념, 심화 개념의 정리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가족권은 지금 무슨 말인지 솔직히 알아듣기 힘들어요. 왜 알아듣기 힘드냐면 부정이 많기 때문인데 이럴 때 쓰는 게 대우입니다. 자, 대우를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대우는 부정어가 많을 때 씁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두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게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정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 건 힘들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해소할 때 대우를 쓰고요. 두 번째가 또는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보다 두루뭉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줄 때 이 대우를 써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가족권을 대우를 이용해서 A가 B-A, 즉 순수 B에 포함되면 A제곱 빼기 2도 역시 순수 B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관계를 우리 연쇄라고 부릅시다. 네, 이 연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험이야 시간이 제한이 있지만 이제 연습할 때는 시간 제한이 따로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같은 거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2가 나와서 14가 나오죠. 14는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연쇄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마이너스 2는 어떨까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이제 2도 순수 B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를 또 대입할 수가 있겠죠. 2를 또 대입하면 이제 되먹임으로 2가 다시 나와서 더 이상의 연쇄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이너스 1도 실행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는 이렇게 종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앞에다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0을 내가 챙겨가게 되면 자동으로 2하고 마이너스 2가 이제 함께 연쇄적으로 B-A의 원소가 B 차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는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5개 숫자가 연쇄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비차집합 A의 원소가 4개가 되어야 되니까 자, 비차집합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쇄 관계에 있는 애들만 비차집합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쇄 관계에 있는 애들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연쇄 관계에 있지 않은 애들을 그 비차집합 A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걔는 이 가족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쇄 관계에 있지 않은 애들은 가족권을 지킬 수가 없어서 애초에 비차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안에서 이제 그 4개의 원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는 네,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0을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케이스 1 0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와 2까지 모두 원소가 되겠고 그럼 한 개가 필요하죠. 1을 가져가면 2개가 딸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엔딩 이렇게 돼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엔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가져가면 2를 가져가게 돼서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모두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 경우로 2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래 거를 다 챙겨와도 3개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다음 진행은 이제 안 하는 이렇게 2가지 경우에 비차집합 A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차집합 A가 가리키는 영역이 요 영역인데 요 영역이 4개가 들어가면 전체 집합이 7개가 아니 저기 합집합이 7개가 되기 위해서 A는 3개의 원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 3개의 원소는 이 연쇄에 참여한 애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케이스 1입니다.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자, 2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애들의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되려면 되도록이면 큰 애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 A는 1, 3, 4가 됩니다. 물론 이 1, 3, 4가 교집합에 있는지 순수 A에 있는지는 현재 나와 있는 단서로 알기가 힘듭니다. 1, 3, 4를 다 더해주면 8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마이너스를 지워주면 큰 숫자가 0, 3, 4가 되고 이때 더한 게 7이니까 가장 큰 건 8이 돼서 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이 조금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17번도 연이어서 난이도 상을 주겠습니다. 이 녀석도 그래프 추론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산이 조금은 복잡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만 알면 되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헷갈린 점이 뭐냐면 그 원을 움직이는 두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대칭 이동하고 또 어떤 녀석은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 녀석들이 이동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녀석이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할 때는 그 궤적을 통째로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원이 0,-4 위에 이렇게 이런 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원이. 그러면 그 이 원 궤적 자체를 저렇게 대칭 이동,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이제 그 궤적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 궤적 자체를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P의 궤적은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한 거니까 자, 중심이 마이너스 4,0이고 반지름이 r인 이 녀석이 P의 궤적이 될 거고요. 그럼 Q의 궤적은 마이너스 4에서 K만큼 이동한 건데 자, 이게 Q의 궤적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추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는 중심이 마이너스 4,0이라서 자, 요렇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P의 궤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식의 의미가 뭔가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그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 Q의 요 Y축 평행 이동이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갔으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아래로는 절대 안 갔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아니다. 그럼 기울기가 이제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어야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직선들은 기울기가 양수고 가장 작은 게 이제 0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여기 돌아다니는 점이 이렇게 제각각이 있는데 얘네 둘의 기울기를 잰다? 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추론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직선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걔를 두 원을 동시에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동시에 지날 수가 없죠. 언제 동시에 지날 수가 있어? 만약 원의 반지름이 딥다 커져서 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추론을 좀 자유롭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지름의 2배는 이 Q의 궤적의 중심의 그 좌표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R하고 K의 관계식이죠. 그럼 K는 2R-4니까 2R 플러스 4니까 내가 구해줘야 되는 요 녀석은 3R 플러스 4라는 사실을 먼저 요약하고 가실게요. 그럼 내가 R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헷갈린데, 그렇다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그러한 컨디션은 언제일까요? 바로 공통 내접선이 되는 요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공통 내접선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의심이 들어요. 선생님, 기울기가 더 큰 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더 큰 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해보세요. 두 원을 동시에 만나는 그게 있나?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직관적인 추론을 통해서 공통 내접선의 이제 한 가지 상황에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의 중심과 이렇게 접점을 연결하면 그 접점과 이렇게 수직이죠.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 중심과 중심 사이 연결하면 자, 어떤가요? 그 직가삼각형이니까 R, 그 다음에 막곡지각이니까 A, 반지름이니까 또 이제 S가 있겠죠? 그리고 A. 그러니까 각이 두 개가 똑같으면 요 각도 똑같은 거니까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란 변의 길이 하나랑 그러니까 각이 두 개니까 ASA 합동 조건이 돼서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이렇게 2등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공통 내접선은 뭘 지난다?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 공통 내접선이 되는 요 핵심 녀석을 L이라고 선정을 하고, 그 L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L은 기울기가 2 루트 2고, 그 다음에 PQ 사이의 미들 포인트 중심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K-4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엔딩이 될까요? 중심 사이 거리가 R이다 라는 걸로 엔딩이 되겠죠? 그럼 요거 자, 공식 적용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8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3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만한 거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들어가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2분의 K-4의 절대값이 R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K 값이 나올 거예요. 두 개의 K 값이 둘 다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관계식이랑 여기서 구해줬던 관계식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 때마침 K-4가 2R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2R 대입해 주시면은 여기가 R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R-4 루트 2는 3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 생각하면은 그냥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마이너스라는 데서 모순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넘겨주면 여기 4R이 되겠고, 따라서 R은 루트 2가 나오니까 여기다 루트 2를 대입해 주시면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 추론을 해야 돼서 특정 상황이 되는 것을 추론을 해야 된다는 사실과 약간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난이도를 상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앞에 두 문제보다는 많이 소프트해졌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집합의 원소 추론 문제인 18번은 난이도를 중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조건 자체가 좀 낯설죠. 어떤 추론이 들어갔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A, B하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분석하면 좋습니다. A 교집합, B가 2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니까 이 외곽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나조건이 이제 핵심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순수 B 영역에 이 합을 X라고 한대요.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A 영역은 그 넓이의 합이 2x니까 이 전체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죠? 3x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1부터 5까지 합을 구해보면 15가 나오는데 그럼 x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순수 B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은 5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저 부분을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자, 더해서 5가 될 수 있는 조합은 1, 4, 그리고 2, 3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순수 B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근데 2는 이미 교집합으로 들어갔으므로 될 수 있는 게 1,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B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교집합이 2라는 말은 교집합이 2 말고는 없다라는 말도 의미가 되니까 3하고 5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A, B 집합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다조건을 보시면 C라는 집합이 역시 있는데 순수 A하고는 서로 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C도 전체 집합의 그 부분 집합이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제 C의 개수가 2의 5승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3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대요. 알겠어. 2의 3승. 그런데 또 B랑은 그 서로 소여서는 안 된다. 2의 3승이라는 셔플링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하고 1하고 4를 넣을까 말까 판단을 하는 건데 셋 다 안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소가 되니까 그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답은 2번 7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 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로 구간함수가 나왔는데요. 이 2차 함수는 지금 축이 x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이 이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분석해 보면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었을 경우에 축이 1이니까 1보다 작은 걸 쓰니까 이렇게 감소함수의 부분. 자,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면 1대1 대응이 깨지잖아요.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A-5가 감소함수여야 되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A의 범위는 0하고 5 사이입니다. 이 반대 경우를 생각해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이제 증가함수가 될 테니까 A-5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A는 5보다 커지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A가 0보다 작으면서 A가 5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닌 거라는 것 역시 추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A가 0하고 5 사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집합의 조건제시법 표현인데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막대기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왼쪽은 무엇을 원소로 할지를 나타내요. 오른쪽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A는 실수였어요. 따로 실수였기 때문에 뭐 분수도 가능하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A 자리가 M이라는 문자로 대체가 되면서 그 M은 정수만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A 중에서 그거의 부분 집합인 이제 정수로 돼 있는 애들만 뽑은 거죠. 0하고 5 사이에 있는 이제 M의 값이 가능한 녀석들은 1, 2, 3, 4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B를 알아야 되는데,
자, 감소함수라고 해도 가운데가 이렇게 유격이 생겨버리면 정의된 공역에 대해서 대응받지 못하는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깨지게 됩니다. 1대1 대응은 대응받지 못하는 y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나오는 a-2a 플러스 b라는 녀석과 a-5 플러스 3 요 녀석이 같아져서 이 구간의 경계값에서 이쁘게 이렇게 접착이 되어야 됩니다. 양변을 정리를 해주시면 a 이렇게 소거가 되고, 자 b는 2a-2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0이 나오죠. 얘는 2가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고 여기는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이 원소가 아니에요. 2,2가 원소가 아니에요. 뭐가 원소예요? 그 xy 좌표를 더하는 그 값이 원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1 더하기 0이 들어갔고 2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10이고 이렇게 10이고, 그러니까 지금 10이 두 개 있으니까 거기다 2를 더하는 거니까 22.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논수령 1번입니다. 제가 아까 대우를 쓰는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수의 부등식 범위 역시 이렇게 개구간보다는 이런 식으로 패구간이 조금 더 분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럼 요 문제의 난이도는 하 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명제 자체로 참거짓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저기 이 녀석은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얘를 x에 대하여 분석을 해주면 x가 어떤 y라는 값에 대해서, y가 뭐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x가 y보다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y보다 작을 수도 있는 이런 좀 비교적 다채로운 상황을 가리키지만, 얘는 이제 이 부분만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자의 진리집합이 더 큰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소충이면 대필이다. 이 녀석이 더 커야지만 참이 된다라는 논리에 비추어 보면 원 명제는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관계를 알아볼까요?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역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얘가 참이려면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역을 해주게 되면 거짓이 참으로 돌아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사실. 자, 역을 하게 되면 거짓이었던 녀석이 참으로 돌아서는 케이스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역이라는 행위가 그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참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둘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인 거,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교집합이 있는 관계라면 원 명제도 거짓이고 역도 거짓이 되겠죠. 네, 이거를 꼭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역을 서술해 볼게요. 자, Q 즉 결론을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정을 결론으로 만들면 얘가 역이 되겠고, 그 역이 참이 되겠죠. 원명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돼요? 역에서 각각의 이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 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녀석은 원명제하고 참거짓을 함께 하니까 거짓이 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16번, 17번 두 문제가 좀 강력했고 18번은 살짝 약했어요. 이렇게 세 문제 정도의 변별력 문제를 주고 나머지 문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쉬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논술형 2번 얼른 보겠습니다. 논술형 2번의 문제의 난이도도 역시 하입니다. 우리 역함수를 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을 약체 역함수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연산의 양변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합성은 본질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둘이가 역함수 관계이거나 아니면 역함수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100%가 아니니까 거짓이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에다가 자, 요식 넣으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F에다가 G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X에다가 그 다음에 X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넓게 괄호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F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두 개가 같다라고 이렇게 항등식 하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상수항끼리만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플러스 1 이렇게 양변 2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3A는 마이너스 2여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부고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평균적인 전체 난이도 평가는 중하에서 중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난이도의 설정이 좀 보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많은 학교들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학교들이 많으니까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이제 변별력이 있었던 건 16, 17 문제가 난이도 상 정도, 18번 문제가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걸로 평가를 하면서 이상 해석이 마치겠습니다.